진실은 언제나 하나, 단 하나의 진실을 꿰뚫는 천재, 그 이름은 바로 주식탐정 코난. 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코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주식 사건을 파헤쳐 볼 텐데요. 긴 여정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3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인지수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께서 수사의뢰 하시고 싶다 하시면 동영상 하단 댓글에 수사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새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함께 주식 공부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이 화학주들이 강력하게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 통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자, 일단 화학주들이 대체적으로 정말 크게 올랐는데요. 효성화학이 최근에 이제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효성, TNC 이러한 종목들, 대한유화까지 대표적인 이 화학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도찐 개찐입니다. 사실 화학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 투자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학주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즉 이제 순환하는 주기적인 이제 그러한 뜻을 좀 가지고 있죠. 즉 경기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석유화학, 이 화학주들도 같이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이렇게 떨어지죠. 최근에 여러분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한 어떤 좀 전망에 따라서 약간 이제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OECD CLI라고 해서 경기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선행 지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투자를 고려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이러한 선행지수와 동행을 정확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지수보다 약간 좀 빠르게 움직이는, 선반영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주식 시황 들으시다 보면은 뭐든지 다 선반영이죠. 이거 왜 이래? 선반영이다. 이거 왜 반대로 가? 이것도 선반영이다. 그래서 선반영 매일 나오는 것인데, 일단 이 화학주는 유가와 그래서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유가의 상승 이꼴 경기의 상승, 좀 이제 그런 맥락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화학주는 이제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가가 좀 이제 오를 것 같다, 유가가 오르고 있다 하면은 반도체처럼 좀 비슷하게 시클리컬 대표 업종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은데,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올해 초까지 그동안 가장 언더퍼폼했던, 가장 안 좋았던 중화권 증시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왜 올랐죠? 중국이 일단 부동산 경기 좀 이제 하락 막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돈 계속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봉쇄도 지금 굉장히 급하게 싹 다 풀고 있죠. 죽든 말든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는 이제 푼다, 너희가 풀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의 막 나가는 그런 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아니 너 생각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결국 이제 3월 중국 양해를 위한 좀 사전 작업이다, 요거는 좀 이제 공통 컨선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전까지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해서 시진핑 독재 체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 요렇게 보시면 크게 좀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즉 이제 소비를 끌어올리게 되죠. 즉 중국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게요, 계속 이제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코로나 이후의 봉쇄를 미국이 풀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 그때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에서 의류업체들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원래 예전 같으면 거의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나 한두 번 입었을 만한 아베크롬비, 갭이나, 요즘에 사실 그런 옷 잘 안 입잖아요. 근데
너무 이 보복 소비가 강력하다 보니까 의류업체들이 갑자기 주가가 폭등한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냐 아니냐 더 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뭐 제가 100% 내 말이 맞다 그건 아니지만 향후 전망을 좀 해보자면 현재 이제 증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른 순환매입니다. 사실 뭐 앞에서 지금 뭐 보여드렸지만요, 대한유화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사실 신고가를 갔거든요. 신고가 갔는데 이전에 고점이 4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뭐 10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 가까이 2배 올랐지만 고점까지 2배가 더 올라도 고점 돌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여러분 4분의 1 토막이 됐어요. 마이너스 7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2배 오르는 게 과연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게 경기가 저점 찍고 턴하잖아요. 그럼 2배 금방 오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선행 지수보다 주가는 뭐다? 선행합니다. 주가가 먼저 오르고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거든요. 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 글로벌 증시의 어떤 바닥이 거의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바닥이 거의 다가왔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또 바로 뭐 하강합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물론 연준이 금리 더 올린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이제 이 매크로 환경에서 봤을 때 부채가 너무 많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가장 저는 기술적으로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증시의 고객 예탁금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그냥 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돈 다 빼셨고 2년 동안 지금 하락에 지친 투자자분들이 은행 예적금 하시거나 뭐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돈을 다 맡겼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이자 꽤 쏠쏠하게 주거든요. 뭐 4, 5% 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러 이 주식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합니까? 근데 제 생각은 저는 이제 주식쟁이랑 다르죠. 이거 봐라, 대한유화 지금 2배 오르는데 4, 5%가 뭐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투자하기 너무 좋은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술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가장 핵심이 매물대입니다. 매도 매수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를 해서 물린 사람들, 즉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매물대, 대한유화가 지금 살짝 이제 좋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 고점 부근에서 물려있는 사람이 많겠죠. 17만원 부근에서. 근데 이거를 지금 뚫었거든요. 강력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매물대를 뚫었어요. 근데 이렇게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고객 예탁금이 쭉쭉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도 없고, 외국인도 뭐 더 이상 나올 물량 없고, 기관들도 없고, 뭐 물론 이제 무차익 공매도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한 환경은 매물대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들 호가 공백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호가 공백이 텅 비어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는 그런 게 더 많아요. 뭐 이제 최근이 바닥에 거의 뭐 수직 낙한 그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뭐 HFR도 그렇고요. 급락한 종목들이 크게 한번 반등이 훅 나오거든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는 이 HFR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또 위에 또 한 가지 쌓여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다가 또 이제 눌렸는데, 이렇지 않은 종목이 지금 저는 대표적으로 좀 화학주가 아닌가. 왜냐하면 뭐 효성화학도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가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10만원 아래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5분의 1 토막도 더 난 거거든요. 마이너스 80% 넘게 빠졌어요, 거의. 그러면 여기에서 솔직히 매물대라는 게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팔자, 이거 팔고 그냥 은행에 맡겨놓자,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해, 이러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저도 이제 시장 분위기 딱 보고 여러 이제 고객님들 보시면 대부분 주식 꼭 해야 됩니까? 뭐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쭉쭉쭉 갑자기 치고 가가지고 뭐 한 10% 오르는 거? 삼성전자 보십시오. 지금 1월 거의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10%가 올랐습니다. 10%.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순환매 장에서 왜 급등을 하냐? 매물대가 거의 이제 사라졌고 투자자들 다 지쳐서 시장에 떠났다. 이럴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왔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이어질 수 있냐 없냐인데, 저는 연준의 어떤 피봇이 현실화된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도 이제 이 미국의 CPI 나오잖아요. 근데 CPI랑 이 코어 CPI랑 헤드라인 CPI가 붙으면요, 연준의 피봇이 그동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범인 검거. 자, 범인은 검거했으니 사건 최종 결론 지어봐야겠죠. 오늘 사건 효성화학, 금호석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화학주 순환매 이어질까의 최종 결론은 그럴 것 같다입니다. 사건 해결! 자, 오늘 화학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사건 의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에 수사 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 스터디방도 새로 개설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좋은 투자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